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의상 시뮬레이션 작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각 기능의 활용 방법을 이해하고 예제 파일을 통해 직접 실습하며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익혀 보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의상의 물성을 일시적으로 단단하게 하는 스트렝슨, 형태를 유지하는 솔리디파이, 패턴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 디액티베이트 기능의 활용, 그리고 스타일링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셀렉트 메쉬 툴과 핀 툴 등 시뮬레이션 시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습에 사용할 예제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클로 라이브러리에서 클로셋 탭으로 이동한 뒤 공구 시뮬레이션 컨트롤 폴더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0901 스트렝슨 솔리디파이를 더블 클릭하여 불러옵니다. 3D 창 바닥에 티셔츠 패턴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패턴에 스트렝슨과 솔리디파이 기능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3D 윈도우 레이아웃 아이콘을 클릭하여 화면을 넓게 사용하겠습니다. Select and Move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3D 윈도우의 패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메뉴 창에서 스트렝슨 기능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주황색으로 패턴 색상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이는 것처럼 주름진 패턴이 빳빳하게 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상에 일시적으로 단단한 물성이 적용되었기 때문인데 해당 기능은 주름진 원단을 평평하게 피거나 의상끼리 겹쳐서 시뮬레이션 할 경우 일시적으로 단단한 힘을 주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힌 각도가 적용된 선분의 패턴에 스트렝스 기능을 적용하면 강한 힘을 받아서 더 확실하게 접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리디파이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버튼을 클릭하여 시뮬레이션을 중지하고 형태를 유지할 패턴 위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메뉴 창에 솔리디파이를 선택합니다. 또는 형태 유지할 패턴을 클릭하고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본딩, 스카이빙 아래에 솔리디파이를 체크하여 활성화합니다. 그러면 패턴이 회색으로 변경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의상의 주름 형태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상에 드레이핑 되어 있는 형태를 패턴 단위로 고정하고 시뮬레이션 시에도 유지하는 기능으로 모자의 캡이나 브라의 컵 등 시뮬레이션이 되어도 형태가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에 주로 사용됩니다. 형태 유지에 대한 강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솔리디파이가 적용된 패턴을 선택한 후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강도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솔리디파이를 해제하고 싶을 때에는 다시 3D 윈도우에서 우클릭하고 팝업 메뉴에서 언솔리디파이 메뉴를 선택하거나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오프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능이 적용된 색상을 숨겨보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스트렝슨이나 솔리디파이 기능을 적용해보면 보이는 것처럼 색상이 변경되어 의상에 적용된 원단의 텍스처나 고유의 색상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스트렝슨과 같이 적용된 기능에 색상을 숨기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시뮬레이션을 멈추고 3D 윈도우의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메뉴 창에서 Show Hide Color 메뉴를 클릭하면 숨겨진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ide 스트렝슨을 한번 클릭하면 스트렝슨이 적용된 원단의 컬러가 숨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Hide Solidify를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솔리디파이가 적용된 색상이 숨겨집니다. 적용된 색상을 다시 보이게 하고 싶을 경우 마우스 우클릭하여 Show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은 프리즈와 디액티베이트에 대한 개념 설명과 연습 파일을 가지고 기능을 배워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090이 디액티베이트 프리즈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팝업 메뉴에서 오픈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럼 분홍색과 하늘색 패턴이 재봉된 파일이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 윈도우와 2D 윈도우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하여 레이아웃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프리즈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3D 윈도우 또는 2D 패턴 윈도우에서 패턴 위에 마우스 우클릭 후 프리즈를 클릭합니다. 그럼 3D 윈도우에서 해당 패턴이 하늘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패턴이 프리즈된 상태를 나타내며 패턴을 단단한 물체처럼 고정시키고 충돌 처리가 적용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면 분홍색 패턴이 프리즈된 패턴 위에 얹어져 시뮬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즈는 패턴의 형태를 고정해야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너 의상 위에 자켓과 같은 아우터를 불러와 시뮬레이션 할 경우 이너를 프리즈 시킨 뒤에 자켓을 시뮬레이션 하면 이너의 형태는 유지한 채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정지하고 프리즈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프리즈를 해제하려면 3D 혹은 2D 패턴 윈도우에서 해당 패턴 위에 마우스 우클릭하고 언프리즈 메뉴를 클릭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디액티베이트 기능에 대해서 소개할 텐데요. 키보드의 컨트롤과 Z키를 눌러 시뮬레이션 전 단계로 돌아갑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하늘색 패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디액티베이트 패턴 only를 선택합니다. 그럼 프리즈와는 다르게 반투명한 보라색으로 색상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면 분홍색 원단이 디액티베이트 된 패턴을 뚫고 지나가는데요. 디액티베이트 된 패턴은 3D 창에서 없는 패턴처럼 인식되어 다른 의상 패턴이 해당 패턴을 뚫고 시뮬레이션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패턴만 디액티베이트 된 상태로 재봉선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패턴이 떨어지지 않고 재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패턴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패턴 위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액티베이트를 클릭합니다. 다시 처음 시뮬레이션 상태로 돌아가 디액티베이트 패턴 앤소잉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활성화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디액티베이트 패턴 앤소잉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디액티베이트를 적용한 패턴과 동일한 색상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기능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디액티베이트 패턴 only는 패턴만 비활성화한다면 디액티베이트 패턴 앤소잉은 재봉선까지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재봉선까지도 흰색으로 비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재봉된 분홍색 패턴이 바닥으로 떨어져 시뮬레이션 됩니다. 두 기능은 주로 의상이 겹쳐져 있지 않으며 의상 한쪽의 플리츠나 트임 같은 까다로운 디테일을 만들고 의상의 다른 부분을 작업할 때 작업한 디테일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또한 패턴을 비활성화하면 해당 패턴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시뮬레이션 속도가 올라갑니다. 활성화하는 방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기능 개념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제는 연습 파일을 가지고 해당 기능을 익혀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0903 프랙티스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불러옵니다. 불러온 의상을 확인해 보면 자켓은 한쪽 팔이 내려가 있고 바지는 주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자도 같이 코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배운 기능들을 활용해서 의상을 제대로 입혀보겠습니다. 먼저 자켓을 입혀보겠습니다. 현재 바지와 이너 티셔츠가 같이 코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의상이 충돌하거나 시뮬레이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배운 프리즈 기능을 사용하여 의상을 프리즈 시켜주고 자켓만 따로 시뮬레이션 돌려줍니다. 2D 패턴 윈도우에서 티셔츠와 팬츠 패턴을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자도 현재는 시뮬레이션을 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같이 선택하여 프리즈 하겠습니다. 모든 패턴이 선택된 상태에서 3D 윈도우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후 프리즈를 선택합니다. 이제 자켓을 제외한 나머지 의상이 프리즈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적으로 피팅되어 있는 반대쪽 앞판과 소매 패턴을 디액티베이트 하겠습니다. 패턴을 디액티베이트 하면 해당 패턴이 시뮬레이션 계산에서 제외되어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요. 단 패턴 간 재봉선 연결은 유지되어야 하므로 디액티베이트 패턴 only를 선택합니다. 또한 현재 주머니 패턴이 앞판 안쪽으로 파고든 상태라 이대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경우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머니 패턴 역시 시뮬레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디액티베이트 해줄게요. 이때 주머니와 앞판 패턴은 재봉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Deactivate Pattern and Sewing 기능을 적용하여 재봉선도 함께 디액티베이트 해주세요. 이제 시뮬레이션 하여 의상을 다듬어 주세요. 이 과정에서 주름이 잘 펴지지 않는다면 강화 기능을 적용하면 보다 수월하게 피팅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완료되면 좀 전에 디액티베이트 해둔 주머니 패턴을 다시 액티베이트 합니다. 패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액티베이트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패턴을 재배치하기 위해 다시 한번 우클릭하여 리셋 2D 어레인지먼트를 선택 2D 패턴 윈도우 상태로 재배치합니다. 이제 기즈모 혹은 기즈모 위에 타겟 아이콘을 클릭하여 앞판 패턴과 가까운 위치로 조정합니다. 배치가 완료되었다면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합니다. 주머니 패턴이 안정적으로 시뮬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하고 잠시 중지한 다음 이전에 디액티베이트 해둔 앞판과 소매 패턴도 다시 액티베이트 하여 시뮬레이션을 해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바지 주름을 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지 시뮬레이션 전에 자켓 패턴이 시뮬레이션에 영향이 가지 않고 의상의 핏이 고정이 되도록 디액티베이트 해주세요. 지금과 같이 모든 패턴에 적용하는 상황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자켓 패턴을 전체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하여 디액티베이트 패턴 only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바지 패턴의 앞판, 플라이, 주머니, 뒷판 패턴을 선택하고 액티베이트 하겠습니다. 해당 패턴만 시뮬레이션 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패턴은 프리즈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마우스 우클릭하여 스트렝슨 기능을 적용하고 시뮬레이션 해주세요. 마우스로 밑단을 아래로 잡아당겨주면 더욱 빠르게 주름을 필 수 있습니다. 의상 시뮬레이션이 완료되었으면 시뮬레이션을 멈추고 자켓, 티셔츠, 팬츠 패턴을 모두 선택하여 액티베이트 합니다. 스트렝슨을 풀어 모든 의상이 안정적으로 피팅되도록 시뮬레이션 해주세요. 이제 의상 피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자를 활용하여 솔리디파이 기능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모자 패턴을 모두 선택한 후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솔리디파이를 활성화합니다. 기본 값으로 80이 설정되어 있을 텐데요. 이를 100까지 올려줍니다. 3D 윈도우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언프리즈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주세요. 그럼 보이는 것처럼 모자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된 채 시뮬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의상을 피팅해 보았는데요. 다음은 셀렉트 메쉬 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클로에서 제작된 의상은 모두 메쉬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셀렉트 메쉬 툴을 사용하면 의상의 특정 부위 메쉬를 직접 선택하여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 선택한 메쉬 영역에 subdivide, freeze, 형태 유지 같은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셀렉트 메쉬 툴은 복잡한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특정 부위를 정교하게 제어할 때 유용한 툴입니다. 먼저 연습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0904 셀렉트 메쉬 핀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불러옵니다. 이제 메쉬 셀렉트 박스 툴 위에 마우스를 2초 이상 누르면 숨겨진 하위 메뉴가 나타나며 그중 가장 먼저 셀렉트 메쉬 브러쉬 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커서 아이콘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3D, 2D 패턴 창의 패턴 위에서 선택할 영역을 클릭 드래그하여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영역의 메쉬가 선택되어 그린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페인트 칠하듯이 드래그하여 영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을 해제하려면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떼고 다른 영역을 선택하면 이전에 선택한 영역이 해제됩니다. 브러쉬 툴의 장점은 메쉬가 그라데이션으로 자연스럽게 선택된다는 점이고, 이 부분은 다른 툴을 사용하면서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중 영역 선택을 위해서는 키보드의 Shift 키와 컨트롤 키를 함께 누른 상태로 영역을 지정하면 다중 영역 선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선택 영역에서 일부분을 해제하고 싶은 경우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해제하고 싶은 영역을 드래그하면 선택 해제됩니다. 또 현재 선택된 영역을 제외한 반대 영역을 선택하고 싶은 경우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전체를 드래그합니다. 그럼 선택되지 않았던 영역이 선택되어 연두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브러쉬의 강도와 크기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브러쉬 창이 떠 있고 스트렝슨 사이즈 포컬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는데요. 각각 브러쉬의 강도, 크기, 중심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며 선택하고자 하는 영역에 따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툴 위에 2초 이상 클릭한 후 이번에는 셀렉트 메쉬 박스 툴을 선택해 주세요. 의상이 메쉬 구조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3D 의상 위에서 선택할 영역을 클릭 드래그하여 의상의 메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허리 부분의 메쉬를 선택해 볼게요. 일부 메쉬가 선택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2D 패턴 윈도우에서 패턴 위에서 선택하면 원하는 영역의 모든 메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툴은 강도, 중심 크기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영역을 쉽게 드래그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된 메쉬 위에서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면 기즈모가 나타나며 기즈모를 활용하여 메쉬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바타가 패턴을 뚫고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는데요. 셀렉트 메쉬 툴로 해당 영역의 패턴을 선택하고 파고드는 부분의 메쉬만 아바타 앞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우선 3D 창에서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하고 2D 패턴 창에서 해당 부분에 메쉬를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3D 창에서 선택된 메쉬를 클릭하여 기즈모로 아바타 앞에 위치하도록 위치를 조정해 주세요. 패턴이 어느 정도 앞으로 나왔다면 시뮬레이션을 켜고 의상을 피팅합니다. 시뮬레이션이 켜진 상태에서 선택된 메쉬를 클릭하고 잡아당기면 해당 부위만큼 이동되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영역 선택 방식은 브러쉬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셀렉트 메쉬 라sso 툴을 사용하여 영역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롭다운 메뉴에서 라sso 툴을 선택하고 의상 위에서 클릭, 드래그하면 영역이 선택되는데 라sso 툴은 의상의 메쉬를 자유로운 형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sso 툴도 2D 패턴 위에서 영역을 선택하면 모든 메쉬가 선택됩니다. 또한 영역 선택 방식도 브러쉬와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선택된 메쉬에 Subdivide, Freeze, Solidify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Select Mesh Box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의상의 가슴 쪽 메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선택된 영역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해당 메쉬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Subdivide, Freeze, Solidify, Strengthen 또한 부분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Freeze를 먼저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적용된 부분이 하늘색으로 변경되며 해당 부분의 메쉬는 시뮬레이션을 해도 위치나 형태가 고정됩니다. 다른 곳도 선택하여 마우스 우클릭 후 이번에는 Solidify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솔리디파이 색상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을 해도 해당 부분의 메쉬의 형태가 유지됩니다. 이제 허리 쪽의 메쉬를 선택해 볼 텐데요. 선택된 메쉬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Subdivide라는 기능을 적용해 보고 해당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Subdivide는 현재 의상의 메쉬를 더 작게 쪼개어 주는 기능으로 의상의 주름을 더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허리 부분의 메쉬가 다른 부분의 메쉬보다 더 잘게 쪼개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허리밴드나 셔링이 들어간 의상에서 부분적으로 메쉬를 쪼개주어 효과적으로 자연스러운 주름 표현이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면 전보다 주름이 더 부드럽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Subdivide의 속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Subdivide 속성을 확인하려면 Select Mesh 툴로 해당 메쉬를 선택하거나 또는 Select and Move 툴로 선택하면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Subdivide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Subdivide의 레벨 값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값은 1로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값을 높일수록 메쉬가 더 세분화되어 부드러운 형태로 표현됩니다. 단, 레벨 값이 높아질수록 프로그램이 계산해야 하는 메쉬 수가 많아져 시뮬레이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스무스 메뉴는 Subdivide가 적용된 메쉬와 원래 메쉬의 경계를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기능입니다. 스무스를 활성화하면 경계 주변 메쉬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 메쉬에 적용된 기능을 지워보겠습니다. 우선 프리즈가 적용된 메쉬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언프리즈, 셀렉트 올, 언프리즈 올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언프리즈를 클릭하면 해당 메쉬에 적용된 프리즈 기능이 풀리게 됩니다. 컨트롤 Z를 눌러 시뮬레이션 전 상태로 돌아가고 다시 마우스 우클릭하여 메뉴를 살펴봅니다. Select All은 같은 기능이 적용된 메쉬를 모두 선택하는 메뉴이며
프리즈가 적용된 메쉬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프리즈 올은 현재 프리즈가 적용된 모든 메쉬의 프리즈를 언프리즈하는 메뉴입니다. subdivide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클릭하면 reset, select all, reset all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reset은 현재 선택된 subdivide의 기능을 리셋하는 메뉴이며 해당 기능을 선택하면 적용하기 전 메쉬 상태로 돌아갑니다. 다음 기능 설명을 위해 키보드의 컨트롤 Z를 클릭하여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겠습니다. Select All과 Reset All 모두 프리즈의 우클릭 메뉴와 동일하며 같은 기능이 적용된 메쉬를 모두 선택 혹은 리셋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Solidify, Strengthen이 적용된 메쉬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기능이 적용된 메쉬 영역은 의상에 적용된 색상과 구분되며 색상을 숨기기 위해서는 3D 윈도우에서 우클릭 후 Show, Hide 컬러를 클릭하여 각 기능의 적용 색상을 보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핀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핀은 의상의 특정 부분을 고정시켜 부분 프리즈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칼라, 라펠 등을 뒤집는 보조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핀은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키보드의 W키를 누른 상태에서 패턴을 클릭하면 의상 위에 빨간 점이 하나 생성됩니다. 해당 점은 핀이 적용된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키면 패턴이 고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된 핀을 삭제할 때에는 W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핀을 선택하면 삭제됩니다. 그리고 적용된 핀 모두 삭제할 경우에는 키보드의 컨트롤과 W키를 누르면 의상에 적용된 핀이 모두 삭제됩니다. 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Delete Selected Pin 혹은 Delete All 핀을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 이상의 핀을 선택하려면 Select Mesh 툴과 동일하게 박스나 라쏘 툴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툴의 위치는 Select Mesh 툴을 2초 이상 누르면 하위 메뉴가 나타나며 핀 박스와 라쏘 두 가지 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핀의 경우 Shift를 누르지 않고도 여러 영역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영역 선택 방식은 메쉬 툴과 동일하게 Shift와 컨트롤 키를 활용하여 선택 및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습 파일을 통해 해당 기능에 대해서 익혀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0909 프랙티스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불러오면 긴 패턴 하나와 아바타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패턴에는 아무런 기능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시뮬레이션을 하면 그대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우선 키보드의 컨트롤과 Z를 눌러 이전 시뮬레이션 상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숫자 키 8번 혹은 뷰를 회전하여 아바타 뒤쪽을 보게 하고 키보드의 W키를 누른 상태로 패턴의 가운데에 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셀렉트 메쉬 툴을 사용하여 고정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레이어를 3D 윈도우만 클릭하여 넓게 사용하겠습니다. 셀렉트 메쉬 박스나 라쏘 툴을 선택하여 한쪽 패턴 끝에 메쉬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크리에이트 핀을 클릭하여 선택 영역에 핀을 적용해 주세요. 반대쪽은 핀 박스 툴을 사용하여 적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에서는 셀렉트 메쉬 툴로 변경해 주었는데요. 핀 박스 툴을 선택한 상태를 유지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시뮬레이션을 킨 상태에서 핀 영역을 선택하면 기즈모가 나타나며 기즈모를 활용해 양쪽의 패턴을 아바타 목에 둘러주겠습니다.
혹은 핀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패턴을 목에 두른 뒤 뒤쪽에 고정된 핀을 삭제해 주겠습니다. 핀 선택 후 키보드의 딜리트 버튼 혹은 W키를 누른 상태로 한 번 더 핀을 클릭해서 삭제합니다. 목에 다 둘러졌다면 키보드의 컨트롤과 W키를 눌러 모든 핀을 제거해 주세요. Select and Move to를 선택하여 텍스처를 확인하며 시뮬레이션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셀렉트 메쉬와 핀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된 의상을 대칭으로 복사하여 피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에서 0906 시메트릭 시뮬레이션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3D 윈도우와 2D 윈도우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변경합니다. 먼저 대칭으로 피팅하는 첫 번째 방법은 시메트릭 어레인지먼트 툴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불러온 파일을 보시면 한쪽 소매만 롤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롤업되지 않은 쪽 소매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후 시메트릭 어레인지먼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롤업된 반대쪽 소매 그대로 대칭으로 복제됩니다. 다만 이 기능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두 패턴이 시메트릭 패턴이어야 하는데요. 2D 패턴 윈도우에서 해당 소매 패턴을 확인해 보면 패턴의 외곽선이 하늘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이건 두 패턴이 시메트릭 패턴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해당 기능을 사용할 때에는 시메트릭 패턴 혹은 시메트릭 패턴 위드 소잉으로 제작된 패턴이어야 한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시뮬레이션된 패턴을 동시 수정이 가능한 대칭 패턴으로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2D 패턴 윈도우에서 대칭 패턴으로 제작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의상이 피팅된 상태에서 해당 기능을 적용하면 시뮬레이션된 상태도 그대로 복사됩니다. 이번에는 한쪽 소매를 삭제하고 2D 패턴 윈도우에서 소매 패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팝업 메뉴에서 시메트릭 패턴 위드 소잉을 선택합니다. 단축키는 키보드의 컨트롤 D를 누르면 되고 앞으로도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므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대칭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패턴과 봉제선까지 함께 복제하고 동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시뮬레이션된 의상을 그대로 복사하여 대칭으로 붙여넣는 방법입니다. 먼저 한쪽 소매를 삭제한 후 롤업된 소매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카피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미러 페이스트를 선택하면 소매가 대칭된 상태로 복사됩니다. 해당 기능은 단순히 패턴을 복사하여 대칭으로 붙여 넣은 것이기 때문에 원본 패턴과 연결되어 동시 수정되지 않고 재봉선이 대칭으로 복사되지 않기 때문에 소매와 몸판은 따로 다시 재봉해 주어야 하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이번에는 클로의 택 기능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택은 의상 제작 시 패턴과 패턴을 연결하거나 패턴과 아바타를 연결하여 고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각각의 예제를 통해 활용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0907 스모킹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불러옵니다. 파일을 보면 스모킹 디테일이 들어갈 위치에 베이스 라인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만일 화면과 같이 베이스 라인이 보이지 않는 경우 3D 수직 토글바에서 가먼트 디스플레이에 쇼 베이스 라인을 활성화해 주세요. 이제 택 툴을 사용하여 스모킹 디테일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3D 툴바에서 택 툴을 선택합니다.
택 툴을 선택하면 마우스 커서가 변경되고 커서를 이동하면 보라색 점이 따라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2D 패턴 윈도우에서 패턴의 베이스라인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마우스가 베이스라인에 스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냅된 위치에서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D, 3D 윈도우의 의상 위에 보라색 가이드 점이 생성되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점선이 따라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 지점과 연결되어야 하는 지점을 마우스를 클릭하여 포인트를 찍어주세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 두 포인트가 서로 연결되어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D 패턴 윈도우뿐 아니라 3D 윈도우에서도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직관적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 3D 상에서 바로 택을 적용해 보세요. 만약 잘못된 위치에 포인트를 찍은 경우에는 키보드의 ESC 키를 눌러 취소하거나 다시 클릭하여 생성하면 됩니다. 이미 생성된 택의 위치를 조정하고 싶을 경우에는 툴바에서 에딧 택을 선택해 주세요. 택 포인트를 클릭하면 2D 또는 3D 화면에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며 이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삭제는 선택된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삭제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줄에 스모킹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베이스라인의 시작점과 끝점을 찍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보면 각 포인트가 서로 잘 붙어 스모킹 디테일이 연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택을 적용하기가 번거로운데요. 적용된 택도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택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볼게요. 에딧 택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2D 패턴 윈도우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첫 번째 줄에 생성한 택들을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하여 카피한 후 패턴 위에서 다시 마우스 우클릭하여 페이스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따라 복사된 택들이 따라다니고 패턴 위에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하여 붙여줍니다. 그럼 복사된 택들이 붙여졌는데요. 나머지 택들도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 스모킹 디테일을 표현해 주세요. 키보드의 컨트롤 C와 V를 눌러 간단하게 복사 붙여넣기 할 수도 있습니다. 택 기능 중에 패턴끼리 연결된 택의 거리 또한 설정이 가능한데요. 에딧 택 툴로 적용된 택을 하나 선택한 후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트레드 렉스에 거리값을 입력하면 택 간의 거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거리를 설정하여 좀 더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패턴을 제봉하지 않고도 택을 활용하여 스모킹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바타와 의상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에서 0908 택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불러옵니다. 그럼 가방 형태의 패턴과 옷걸이 아바타가 포함된 예제 파일이 불러와졌는데요. 이번 예제에서는 택 온 아바타 툴을 활용하여 가방 손잡이를 옷걸이에 걸어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툴바에서 택 툴을 2초간 누르면 하위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택 온 아바타 툴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먼저 가방 손잡이 부분에 패턴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손잡이를 고정할 옷걸이 아바타의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패턴과 아바타 사이에 보라색 점선이 생성되고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손잡이 패턴이 옷걸이에 자연스럽게 부착됩니다. 단 이 기능은 아바타 혹은 아바타 형식으로 불러온 오브젝트에만 적용 가능한 점은 참고해 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택 온 아바타를 사용해 반대쪽 손잡이를 옷걸이에 연결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택온 아바타 툴을 사용하여 연결된 포인트도 에디트 택 툴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삭제하거나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삭제하거나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2D 패턴 윈도우에서 택 포인트를 클릭한 후 드래그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방의 앞판과 뒷판을 연결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패턴 길이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택 툴을 사용하겠습니다. 앞판과 뒷판의 안쪽을 각각 클릭하여 연결하고 트레드 랭스 값을 1로 조정하여 자연스럽게 연출해 보세요. 해당 기능을 활용하여 가방, 옷걸이, 벽걸이 등 다양한 환경에서 연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학습한 툴과 몇 가지 추가 기능을 활용하여 잘못 시뮬레이션된 의상 파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0909 픽싱 예제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불러옵니다. 그럼 아바타를 뚫고 지나가는 패턴 혹은 패턴끼리 뚫고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뒤집혀져서 시뮬레이션 된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화면과 같이 겉면과 속면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경우 3D 윈도우의 수직 토글바에서 가먼트 렌더링을 클릭하고 텍스처드 서페이스로 변경해 주세요. 그럼 패턴의 겉면과 속면이 구분되어 뒤집혀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소매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2D 패턴 윈도우에서 소매 패턴을 확인해 보면 외곽선이 하늘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해당 패턴이 시메트릭 패턴임을 나타내며 시메트릭 패턴일 경우 시메트릭 어레인지먼트 툴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배웠는데요. 그럼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소매 피팅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3D 윈도우에서 수정할 소매 패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시메트릭 어레인지먼트를 클릭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대쪽 소매의 시뮬레이션 상태와 대칭으로 피팅되었습니다. 그럼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밑단에 뒤집어진 턴백 분량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앞판 패턴은 시메트릭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시메트릭 어레인지먼트 툴을 적용할 수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셀렉트 메쉬 툴을 사용하여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3D 툴바에서 셀렉트 메쉬 툴을 2초간 누르고 하위 메뉴에서 셀렉트 메쉬 박스 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2D 패턴 윈도우에서 위로 올라와야 하는 메쉬를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그러면 3D 윈도우에서 하이라이트 되며 해당 부분을 클릭한 후 기즈모를 이용해 위치를 조정합니다. 메쉬가 원하는 위치로 조정되었다면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안정적으로 의상을 피팅해 주세요. Select and Move 툴을 선택하여 밑단 시뮬레이션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Reset 3D Arrangement 툴을 사용하여 아바타의 귀를 뚫고 피팅된 후드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패턴을 배치 포인트에 배치한 상태로 재배치시키는 기능입니다. 우선 3D 윈도우에서 후드 패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메뉴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Reset 3D Arrangement 툴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바타의 귀를 뚫고 시뮬레이션된 후드 패턴이 재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다시 피팅합니다. 단 해당 기능은 배치 포인트를 이용하여 배치한 패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러 페이스트한 패턴의 경우 배치 포인트를 사용하여 배치된 패턴이 아니므로 해당 기능 사용이 어려운 점 참고해 주세요. 컨트롤 Z키를 눌러 이전 시뮬레이션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Reset to the Arrangement 기능을 사용하여 패턴끼리 파고든 주머니 패턴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2D 패턴 윈도우에서 트랜스폼 패턴 툴을 클릭하고 왼쪽 주머니 패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3D 윈도우의 기즈모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Reset to the Arrangement는 패턴을 2D 패턴 윈도우에 놓인 상태로 재배치해주는 기능인데요. 주머니 패턴에서 해당 기능을 선택하면 2D 패턴 창에 놓인 위치로 다시 배치됩니다. 기즈모의 축을 사용하거나 기즈모 위의 타겟 아이콘을 사용하여 앞판 패턴 위에 가깝게 배치합니다. 이 기능은 배치 포인트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2D 패턴 기준 위치로 돌아간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패턴이 재배치되었으면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피팅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다음은 슈퍼임포즈 기능을 활용하여 오른쪽 주머니 패턴을 제공된 의상 위에 정확히 배치해 보겠습니다. 2D 윈도우에서 해당 패턴을 클릭한 후 3D 윈도우의 기즈모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팝업 메뉴가 나타나는데 이 중 슈퍼임포즈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슈퍼임포즈는 선택한 패턴을 제공되어 있는 패턴에 배치할 수 있는 기능으로 총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중 슈퍼임포즈 오버는 제공된 패턴 위에 배치하는 기능이고 언더는 제공된 패턴 아래에 배치, 사이드는 옆면에 배치하는 옵션입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앞 주머니가 의상 위쪽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슈퍼임포즈 오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머니 패턴이 앞판 패턴의 위쪽에 자동으로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후드 페이싱 패턴은 슈퍼임포즈 언더를 사용해 아래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2D 패턴 윈도우에서 페이싱 패턴을 모두 선택하고 3D 윈도우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슈퍼임포즈 언더를 클릭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 주머니와 페이싱 패턴을 안정적으로 피팅해 주세요. 후드와 후드 페이싱 패턴은 아래 위로 배치되어 시뮬레이션 되기 때문에 소잉 라인 타입이 턴드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에딧 소잉 툴을 선택한 후 후드와 페이싱 외곽선에 제공된 재봉선을 모두 선택해 줍니다.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소잉 라인 타입의 턴드 체크 박스를 클릭하여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려 후드 피팅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후드 위에 벨크로 패턴을 고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땐 택 툴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부착할 수 있는데요. 툴바에서 택 툴을 선택하고 벨크로 패턴을 먼저 클릭한 후 고정할 후드 위치를 클릭하여 부착해 주세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 벨크로가 의상 위에 안정적으로 고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딧 택 툴을 사용하여 위치를 조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기능을 활용하여 의상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상 시뮬레이션 시 사용할 수 있는 어드밴스드 핀칭 기능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기능을 설명드리기 전 파일을 하나 추가하여 불러와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0910 어드밴스드 핀칭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안내창이 뜨는데요. 현재 파일이 이미 열려 있는 상태로 해당 파일을 저장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창입니다. 우리는 파일을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아니오를 클릭한 뒤 오픈 프로젝트 메뉴창에서 로드 타입을 오픈이 아닌 애드 옵션을 클릭합니다.
오픈으로 불러올 경우 현재 의상은 사라지고 새로운 의상이 열리기 때문에 반드시 Add 옵션을 클릭해 주세요. 트랜스레이션은 모든 축이 0으로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3D 윈도우의 중앙에 불러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0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값을 0으로 맞추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불러옵니다. 의상이 추가되었다면 현재 이너와 자켓이 많이 겹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켓 패턴을 모두 선택한 후 기즈모를 이용해 살짝 위로 올려 패턴 간 간격을 조금 벌려주겠습니다. 그 다음 지퍼와 벨크로 패턴을 삭제하겠습니다. Select Move 툴을 선택한 후 지퍼를 클릭하고 키보드에 Delete 키를 눌러 삭제합니다. 벨크로 패턴도 동일한 방식으로 선택 후 삭제해 주세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의상을 피팅해 보겠습니다. 자켓의 앞부분이 살짝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피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퍼 기능과 2개 이상의 의상을 레이어하여 피팅하는 방법은 추후 다른 파트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이번 파트에서는 간단히 피팅 과정만 진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피팅이 마무리되었으면 본격적으로 어드밴스드 핀칭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시뮬레이션 상태에서 의상을 직접 클릭하여 핀칭 범위와 힘을 설정하고 원하는 형태로 잡아당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셀렉트, 메쉬, 핀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의상을 수정해 보았는데요. 어드밴스드 핀칭을 사용하여 보다 쉽게 의상 주름 보정부터 드레이프 표현까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Select Move 툴을 약 2초간 꾹 누르면 하위 툴이 나타나는데요. 이 중 어드밴스드 핀칭 툴을 선택해 주세요. 툴을 선택하면 설정 창이 함께 열리고 의상 위의 커서도 손 모양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정 창을 살펴보면 레인지와 옵션 두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핀칭이 디스플레이 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옵션 탭에서는 디스턴스 메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핀칭 범위가 적용되는 방식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설페이스 옵션은 겹쳐진 레이어 중 선택된 한 겹에만 핀칭이 적용되고 반면 스트레이트 옵션은 거리에 포함된 모든 레이어에 핀칭이 적용됩니다. 그럼 두 옵션의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페이스로 설정한 상태에서 자켓을 핀칭하면 이너 패턴에는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주머니와 같이 재봉으로 연결된 패턴의 경우는 함께 선택되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해당 옵션을 스트레이트로 설정하고 동일 위치를 핀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너와 같이 레이어된 모든 패턴을 함께 선택하여 핀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스턴스 인디케이터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을 켜면 핀칭 거리와 강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두 개의 원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끄면 가이드는 보이지 않지만 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음은 Limit to Selected 패턴 옵션입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디스턴스 메저 설정과 상관없이 선택한 패턴에만 핀칭이 적용됩니다. 특정 패턴만 작업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디스플레이 웨이트 옵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켜면 핀칭이 적용되는 영역이 연두색으로 시각화되어 표시됩니다. 옵션을 끄면 컬러 표시 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제 레인지 카테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핀칭 형태와 거리, 강도를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카테고리인데요. 먼저 펄로프 쉐입 옵션입니다.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먼저 범프는 넓고 곡선 형태의 핀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리니어는 작고 디테일한 핀칭에 적합한 설정입니다. 타입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쪽의 그래프 형태도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폴오프 디스턴스입니다. 이 항목은 핀칭이 적용되는 거리 범위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핀칭 영향 범위가 넓어지며 기본값은 200, 최소 1, 최대 500까지 조절 가능합니다. 해당 값을 50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이어서 펄로프 파워 항목입니다. 이 값은 중심부에 적용되는 힘의 집중도를 조절하는데요. 값이 마이너스로 갈수록 넓은 면적에 고르게 힘이 분산되고 플러스로 갈수록 중심에 힘이 집중됩니다. 그럼 몇 가지 예제를 통해 핀칭 범위와 힘을 조정하는 방식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켓의 핏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디스턴스 메저를 서페이스로 설정하고 디테일한 핀칭을 위해 펄로프 쉐입을 리니어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 값을 플러스로 조정하여 중심에 힘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자켓의 앞섬을 잡아당겨 피팅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피팅이 되어 해당 부분을 고정하고자 할 경우 키보드의 W키를 눌러 시뮬레이션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어드밴스드 핀칭을 사용하여 피팅해 보겠습니다. 피팅이 되었다면 다음은 레인지 옵션을 변경하여 후드를 내려보겠습니다. 후드의 넓은 면적을 핀칭할 수 있도록 펄로프 쉐입을 범프로 변경하고 파워 값을 마이너스로 설정해 핀칭되는 범위에 넓고 고르게 힘이 분산되도록 조정합니다. 그런 다음 후드를 클릭 드래그하여 내려보겠습니다. 이처럼 어드밴스드 핀칭은 단순한 고정 기능을 넘어서 의상을 입체적으로 조정하거나 드레이핑 효과를 주기에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주름, 꼬임, 비틀림 등 디테일한 표현이 필요한 디자인 작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타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클로에서는 시뮬레이션 환경에 따라 다양한 시뮬레이션 타입을 제공하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 타입을 소개하겠습니다. CPU 시뮬레이션, GPU 시뮬레이션, 그리고 피팅 시뮬레이션입니다. 먼저 CPU 시뮬레이션은 클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타입으로 여러 겹의 의상에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 되며 그래픽 카드나 윈도우, 맥에 상관없이 모두 시뮬레이션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타입입니다. GPU 시뮬레이션은 빠른 속도로 의상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여러 겹의 아이템이 착장된 의상에서도 CPU 시뮬레이션 결과와 동일하게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며 보다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상 수량이 많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다만 GPU 시뮬레이션은 윈도우에서만 지원되며 맥의 경우 사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그래픽카드 성능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의 성능은 디스크립션에 첨부된 매뉴얼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시뮬레이션 타입은 피팅 시뮬레이션입니다. 피팅 시뮬레이션은 원단의 물성 데이터를 더욱 정밀하게 계산하여 시뮬레이션 되기 때문에 정확한 피팅을 요하는 샘플 핏 단계에서는 해당 시뮬레이션 타입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다만 피팅 시뮬레이션 사용 시 여러 겹의 의상을 시뮬레이션 할 경우 CPU 타입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피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뮬레이션 관련 기능들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해당 기능들을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작업을 해보세요.